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뭐, Y세대니, X세대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요즘에, 눈에 띄는 CF 하나를 제가 봤거든요.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광고인데, 아마 이 세대 갈등을 좀 해소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광고 같습니다. A, B, C, D, E, F, G. 디지털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자유출근이 난 좋아. Y. 야근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Z. 애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뭐 X, N, Y, Z, M 이런 우리 익히 들어서 아는 세대들을 나이 특징으로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나이를 중심으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이 세대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X세대, 재밌죠? 랩을 좋아하는 60대 MZ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같은 세대인 것이지, 그래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서로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 별로 옳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하나의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지층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편견이고 때로 암묵적인 폭력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 함께 가는 공감대를 가지고 가자, 뭐 이런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죠. 공익 광고로서는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우리 사회를 볼 때 참 어렵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세대론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알파벳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X세대입니다. 당시만 해도 기성세대와 다르다, 뭔가 새롭다, 이런 세계관과 가치 때문에 꽤나 으쓱거리며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새 X세대는 뭐 386이다, 586 세대다, 이런 얘기 듣고요. 또 정치적 권력을 한껏 누린 기득권 세력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된 이 X세대의 세상이 아이돌과 힙합, 랩 이런 세상으로 이미 대체되어 버렸죠. 사실 여러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X세대보다 앞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막 은퇴하면서 사회적인 퇴물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저게 우리의 미래인가 싶기도 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 알아서 물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권력과 일자리를 두고 서로 싸워야 하는 이 세대의 전쟁, 이거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 같습니다. 선거판만 벌어지면 각종 언론들이 세대별 정치 성향을 분석해서 판세를 읽어내느라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긴장과 갈등은 사실 정치권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 세대를 하나의 이념적 성향으로 싸잡아 규정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으로 흡수하려는, 규합하려는 그런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끼리, 세대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 여기 오늘 소개한 책인데, 그런 세대는 없다, 신준욱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세대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세대론이요, 허구된 것이고, 정작 불평등한 시대의 연대와 단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세대, 청년세대, 586세대, MZ세대, 2030세대 등 범람하는 명칭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아무 의미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피상적인 클리셰, 그래서 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공허한 기호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대 대선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86세대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쳤던 이대남들은 본인들을 이 불평등 구조에
피해자로 인식하고 86세대 전체를 가해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6세대 안에서도요, 불평등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층이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의 피해자들이 86세대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이 강고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대의 주적으로 6070이 아니라 이 86세대를 호명함으로써 일부 정치 세력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 감각과 달리 이 소위 MZ세대 들어보셨죠? MZ세대는 사회 문화적인 감수성이 더 반영된 그런 말인데요.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 속 여론팀이 지난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MZ세대가 동일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32%밖에 안 되고요. 68%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보통 MZ세대를 하나에 통칭하지만 M세대나 Z세대는 엄연히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로는 세대를 규정하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하나의 특징을 가진 획일적인 정체성으로 전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다양성이 오히려 훼손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또 대안적인 연대와 모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서 동원되거나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 호명되는 세대론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극복을 하고 말이죠. 세대 내 불평등과 또 불평등 구조에 주목해서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면 말이죠. 우선 세대론과 이 정치 이념 간의 고리를 우리가 좀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세대가 특정 이념을 따르고 있다는 식의 편견, 이게 정치적 이권을 노리는 일부 세력들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실제로 MZ세대나 2030 청년들은 어느 한편의 이념을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오히려 낮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이며 사안마다 다르게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념적인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세대와 이념을 직결시켜가지고요,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의 꼼수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겠고, 세대와 세대가 차이가 아니라 공감대를 모색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가 지향하는 그 문화적 취향과 정치적 성향이 집단적으로 표현되지만 세대 내부의 다양성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연대가 가능할 텐데요. 사실 이런 일에 신앙 공동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단체는, 그런 모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같은 신앙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같은 이 신앙 공동체, 이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의 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그런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부의 사정을 여러분 좀 들어보면은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사회보다 더 심각한 이 세대 간 갈등 구조가 만연해 있어서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기성세대와 이념의 고리가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2030 세대의 세분화된 이 내부의 다양성을 수용해내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요,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피차 경청하며 나이가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조차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고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모범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이 교회만이라도 세대를 향한 확증 편향의 편견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좋은 사례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겠습니다.